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원에 살고 있고요. 전라북도 남원이요. 춘향전으로 유명한 곳이죠. 추어탕으로도 유명하고, 그 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또 저희 동네는 지리산 둘레길의 시작점이자 구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지리산 둘레길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원은 뭐 당연히 이제 섬진강으로 흘러나가는, 어쨌든 산 좋고 물 맑은 그런 이제 청정한 지역이고요. 그런 청정한 지역에서 천연 발효식초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이버에서 브라보 마이너리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브라보 마이너리티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식초 만드는 법, 그런 과정들도 보여드리고요. 또 식초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드시는 법 같은 것들, 내지는 뭐 술을 만들거나 식초를 만들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좀 올려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도 그 블로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식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셔서 제가 올려드린 그런 정보들도 한번 검색해 봐 주시고요. 또 이제 드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블로그 한번 찾아주셔서 둘러봐 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뭐 이제 믿을 수 있고 정성으로 거짓 없이 잘 만든 식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식초 드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 식초 먹는 법이 뭐 얼마나 따로 있겠습니까? 많은 의외로 식초 드시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는 하시는데 그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그러신가 봐요. 일단 유튜브에서 식초라는 검색어를 쳐보면 가장 먼저 자동 검색으로 뜨는 게 식초 먹는 법이더라고요. 식초 먹는 법, 저 같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식초를 적당량 물에 타서 희석해서 식후에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이 검색어 순위 상단에 노출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식초가 흔한 듯 싶지만 그렇게 접하기가 쉬운 음식도 아니고, 또 그걸 그렇게 이제 꾸준히 잡수겠다고 마음 먹고 잡수기도 쉬운 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고 낯설어서 그 뭐 간단하게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색다르게, 아니면 그 속이 쓰리거나 좀 해가 안 되게끔 드시는 방법들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해드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야기 한 2개 정도를 한번 해봐 드려 볼게요. 이제 이런 이유로 아마 식초 먹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친구한테 제 딴에는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만든 식초를 이제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나 지났을까 언제쯤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이젠 도저히 식초를 못 먹겠다고, 속이 쓰려서 못 먹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식초를 먹는데 적당량 물에 희석해서 식후에 먹었으면 절대 속이 쓰리거나, 되려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이 천연 발효식초를 이용해서 그 속병을 고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속병을 낫기는커녕 속이 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제가 하루에 소주잔으로 1잔 분량을 먹는 거라고 했더니 그것을, 독한 놈이죠, 스트레이트로 3번에 나눠서 3분의 1잔 정도를 물에 희석하는 것을 이제 제가 미처 설명을 못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소주잔 3분의 1잔, 3분의 1잔, 3분의 1잔 정도를 나누어서 그 식초를 스트레이트로 마셨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속이 쓰리겠지요. 그 독한 식초 원액을 그냥 마셨으니까, 들이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다. 식초를 선물하거나 판매하고서 그 어떻게
그것을 복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는 꼭 식초를 보내드린 다음에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드시면 된다는 그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고요. 뭐 알려고 하면 인터넷만 금방 뒤져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의외로 그렇게 독하게 원액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한번 이참에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한 경우인데요. 식초를 저는 가급적이면 물에 희석해서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식초가 좀 시고 독하니까 좀 편하게 드실 생각으로 우유나 요구르트에 희석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처음에는 뭐 어떤 책이나 방송 같은 데에서 그렇게 드시는 걸 보고 그렇게 드시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저한테서 식초를 구입해서 드셨던 분이 일부러 전화를 주셨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뭐 식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그것을 뭐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우유하고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저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식품위생법상으로 어떠어떠한 식초가 어떠어떠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거나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과장 광고, 허위 광고가 됩니다. 건강식품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질병에 호전이 된다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장 광고고 허위 광고입니다. 그런 이유로 구체적이고 좀 그런 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략의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식초를 구입해서 드셨는데 나중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다른 분들도 식초를 드시면서 아시면 좋겠다고 저라도 알고 제가 판매하는 그런 식초를 보내드리면서는 그 구입하시는 분들께 꼭 좀 우유하고 드시지 말고 꼭 물하고 드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일부러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어떤 특정 질병의 치료가 된다거나 효과가 있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좋았다. 그분이 그런 걸로 고생을 하셨는데 좀 좋았다는 것을 드릴 테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 이게 그런 식품위생법이 저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좀 질병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펴기도 힘들고 구부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이제 상시 통증으로 괴로워하셨는데 식초를 드시고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그 상시 오는 통증 같은 게 좋아졌고 또 그 구부리지도 펴지도 못하던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름의 좋은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그 정해진 것 이상으로 2배, 3배를 드시면 2배, 3배의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셨고요. 그렇게 2배, 3배 식초를 드시기에는 물만 가지고 드시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드시는 방법으로 우유에 희석해서 드시는 방법을 생각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 끼니 드시는 양을 2배씩, 3배씩 더 드시면서 그것을 우유에 희석해서 드셨는데 거짓말처럼 다시 그 안 좋으셨던 손가락 통증이나 구부리기도 펴기도 힘들었던 그 증상이 재발하셨답니다. 그분 생각으로 왜 이렇게 더 먹는 양을 더 늘렸는데 왜 거꾸로 효과가 없이 그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됐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다시 우유를 끊고 그 물에 희석을 해서 드셔보니까 그런 본인이 기대했던 그런 효과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꼭 다른 분들이 어떤 건강 목적으로 혹은 질병의 효과를 보시고자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우유가 아닌 물에 희석해서 드시라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본인의 경험이 그러니까 꼭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걸 좀 알려주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전에는 사실 간과했던 부분이 있죠. 우유에 타서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면 좀 물에 타서 드시는 것보다 분명히 쉽고 편하니까요. 드시기에도 편하고 덜 시고 덜 독하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식초는 대표적인 산성식품이고 우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니까 그 어떤 약성이나 효과를 둘째 치고라도 일단 화학적으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성식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뭐 니 돈에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중성 상태가 되면서 어떤 그분이 경험하셨던 또 기대하셨던 그런 효과를 볼 수 없게 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가 식초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우유가 아니라 물에 희석해서 내지는 다른 음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드시더라도 꼭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그런 유제품은 피해서 식초를 복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유와 섞어 드시지 말라는 말씀은 저 말미에 주의사항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초장에 한번 우유하고 식초는 함께 드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식초 드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크게 대단할 것도 없고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예 식초를 접하는 게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뭐 누구한테 듣지 못하면 또 모를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식초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그 뭐 방송에서는 뭐 10초인가요? 얼마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라디오 방송엔 방송사고고 TV에서도 방송사고라던데 제가 이 요구르트 빨대를 주우려고 지금 바닥에 떨어졌었네요. 제가 준비를 해뒀습니다만은 식초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소주잔 하나 하고요, 맥주잔 하나 하고요. 보이실까요? 소주잔 하나 하고 맥주잔 하나를 이용해서 드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떨어져서 주었던 이 요구르트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소주잔 한 잔이 뭔가 하면은요, 먹는 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루에 식초 권장 섭취량은 50ml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60ml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이제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저 역시도 이제 식초를 만들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많이 추천되는 그런 권장 섭취량은 50ml 정도가 적당 섭취량인 것 같고요. 그 50ml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소주잔입니다. 이 소주잔 한 잔이 보통 50ml라고 그럽니다. 이 소주잔에 담을 수 있는 분량이 50ml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소주잔 한 잔이 50ml인가를 한번 제가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소주잔 한 잔이 아니라 이만큼 소주잔에서 약간 미치지 않은 정도의 양이 50ml입니다. 그리고 이 소주잔을 만약에 끝까지 가득 채운다면 이것은 65ml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식초 권장 섭취량이 50ml고 그 50ml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소주잔에서 이만큼 위에서 한 1cm는 안 되고요. 한 6mm나 7mm 정도 떨어진 정도의 이 정도 안 찬 정도가 50ml가 되겠습니다. 이 50ml를 한 번에 드시냐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50ml를 3번에 나눠 드시는 겁니다.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후에 이 소주잔 한 잔 분량의 식초를 3분의 1잔, 그러니까 하루에 드시는 양이 이만큼이잖아요. 한 잔. 그러니까 아침 식사 때 3분의 1잔,
점심 식사 때 3분의 1잔, 저녁 식사 하시면서 3분의 1잔을 드시면 하루에 총 소주잔 한 잔 분량의 식초를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친구가 이 식초를 원액제 먹어가지고 속이 쓰렸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초는 원액제 드시는 게 아니고요.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데 이 맥주잔 한 잔은 200ml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잔 한 잔 분량이 200ml니까요. 이 소주잔 한 잔 분량은 50ml고요. 3분의 1잔을 탄다면 15ml 내지 20ml가 되겠잖아요. 제가 이 소주잔 한 잔을 만약에 밥숟가락으로 다시 계량을 해본다면요 6숟가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도 요즘에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나왔던 밥숟가락으로 해보면 6숟가락 정도가 되고요. 이제 50ml 분량이. 요 근래 좀 예쁘게 나온 밥숟가락을 기준으로 하면 7숟가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끼당 드시는 식초량은 밥숟가락으로 계량했을 때 2숟가락 내지 2숟가락 반 정도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15ml 내지 20ml 정도를 드시는 게 되겠고요. 원액으로 드실 수 없으니까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데 물에 희석하는 비율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보통 5대1 정도 드시는 게 무난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속이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태생적으로 약하시기도 하고 어떤 질병을 앓으시면서 속병이 있으셔서 그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굳이 5대1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이 10대1도 상관이 없습니다. 식초는 물에 희석을 하는데 그 희석 비율이 많거나 작다고 해서 약효가 떨어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드시는 절대량은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속이 약하신 분들은 맥주잔을 이용해서 3분의 1잔 정도를 20ml라고 생각하시고 맥주잔이 200ml니까 처음에 100ml 정도 절반의 소주잔 3분의 1 분량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 분량의 식초를 희석해서 드셔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대로 드시면 되고요. 그럼 5대1 비율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는 그 정도로 희석해서 속이 좀 아프거나 쓰리다 싶으시면 물을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ml니까 맥주잔 한 잔을 가득 채우면 10대1 정도 비율이 될 테고요. 3분의 1은 20ml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반잔 정도를 채우면 5대1 정도로 물하고 식초를 5대1 정도로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되니까요. 맥주잔이 200ml 기준이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20ml, 15에서 20ml 식초를 절반 섞으면 5배, 다 섞으면 전체를 다 희석해서 섞으시면 10배 정도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물량을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내가 먹어서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그 비율로 희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몇 번 경험을 하시면 이제 뭐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댁에서 생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요. 댁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식초를 챙겨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도 대체로 운전기사분들 많으시고요. 직장 여성인 분들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이제 혈액순환이 어렵거나 그런 걸로 해서 혈압이나 당뇨 있으시고 어떤 그런 성인병 있으시고 아니면 뭐 다이어트 목적으로 내지는 식초를 드시면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그건 뭐 가장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속이 편해진다는 거하고 피로가 덜하다는 거하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 정도 그런 이유로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직장 여성분들이요. 여성인분들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50ml 생수병에다가 소주잔 한 잔 분량의 식초를 희석해서 500ml이고 50ml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500ml 생수병에서 식초가 들어갈 만큼의 양을 덜어내야겠습니다만은 500ml의 소주잔 한 잔 분량의 식초를 희석하면 9대1 비율이 되겠고요. 그게 좀 독하고 시다 해서 반잔 정도를 희석해서 드신다면 뭐 20대1까지도 되겠죠.
어쨌든 그 희석 비율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어서 편하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양을 희석했으면 되는 건데, 택시기사분들이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 경우에는 500ml 생수병에 소주를 희석해가지고 책상에 그리고 차에 두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 끼니마다 그렇게 계량해서 드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500ml 생수병에 희석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셔도, 물처럼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식초 경우에는 100가지, 마늘하고 똑같습니다. 100가지 이로움이 있지만 한 가지 해가 되는 건 이제 산성식품이다 보니까 어떤 치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건데요. 그 식초를 원액으로 드시는 거 아니고 희석해서 드시는 거고, 5배, 10배 희석해서 드시는 거고, 그렇게 희석을 해서 드신 다음에도 바로 맹물로 가글을 좀 해주시면 뭐 치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 먹는 양부터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반복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하루에 드시는 양은 소주잔 한 잔 분량의 50ml가 기준이고요. 3끼를 다 드신다는 가정하에 드시면 한 끼당 3분의 1잔, 3분의 1잔, 3분의 1잔씩 나눠 드시면 되고, 그러면 15에서 20ml 정도 양을 드시는 거고요. 밥 숟가락으로 드신다면 2숟가락 정도를 물에 타서 드시는 거면 되고, 10대 1이나 5대 1 비율로 맥주컵으로 계량을 하면 좀 계량하시기가 쉽게 드실 수 있다는 거 하고요. 아예 생수병에다 많은 물에다가 식초를 희석해 두시고 냉장고에 넣어 두신 채로 드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에 하나 설명드려 봤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식초는 절대 공복이나 마찬가지 말입니다만 빈속에 드시는 게 아닙니다. 되려 건강에 좋자 하고 드시는 식초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있는 산성식품이다 보니까 빈속에는 아무래도 해가 되겠죠. 원액으로 드시면 당연히 더 해롭고요. 희석해서 드신다고 해도 어쨌든 위나 식도에 자극을 주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좀 심하면 위염이나 식도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물에 희석을 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빈속에 드시는 거 아니시고 꼭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근데 식사를 하신 다음보다 제가 더 권해드리는 방법은 식사를 하시는 중간에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길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어떤 문자나 텍스트로는 곤란하니까 그냥 식후에 드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보통 제가 보내드릴 때는 이렇게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식초도 반주처럼 식사하시기 전에 얼마간 식초를 물에 희석을 해서 식탁에 두시고요. 식사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물을 드셔주는 겁니다. 식초술을. 그러면서 밥을 함께 드시면, 밥을 드시면서도 굳이 각을 해주실 필요 없이 밥이나 반찬으로도 그 치아에 약간의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초를 씻어주고요. 더구나 국까지 같이 드셔주신다면 밥, 반찬, 국으로 입안에 있는 식초 어떤 남은 것, 묻은 것들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글 같은 걸 안 해주셔도 치아 건강에 해롭지 않게 드실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 중간중간 드시면 조미료에 식초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드시는 거 비슷하지요. 그것도 국이나 밥 같은 걸로 입가심을 해주고 씻어주면은 그런 식초 때문에 어떤 치아 건강에 해롭거나 할 염려는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식초가 반주처럼, 술처럼 우리 그 음식물의 소화나 분해, 흡수 같은 것도 그 대사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반주도 그 어르신분들 드실 때, 저렇게 반주를 드시는 이유가 어떤 연세가 드셔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떨어진 소화 기능을 좀 도와준다 할까요? 그 술로서 소화도 촉진해주고 잘 삭혀주고 속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식초도 마찬가지 효능이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중간중간 식초를 드셔주시면 그렇게 음식물의 소화, 분해, 흡수 같은 대사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고요. 또 이제 반주도 드셔주시면
그 알코올로 인해서 어떤 혈액 순환 내지는 체온 같은 것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식초도 마찬가지로 술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같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식초가 술만큼 직접적이고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건 없겠습니다만 되려 더 작지만 길게 그런 효능이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하실 수만 있다면 식사를 드시는 중간중간 희석한 식초물을 드셔주는 게 좋고요. 그게 번거롭고 어려우시다면 꼭 식사를 하시고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희석한 식초수를 드셔주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초 말고도요, 아까 반주도 그렇지만 식초도 그렇고 옛날 어르신들이 간장 종지를 상에다 두고 그 간장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찍어 드시면서 식사하시는 것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장도 발효식품이고 거기에도 어떤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효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술을 드신다거나 반주로 식사를 하시면서 식초를 드시거나 내지는 또 간장 같은 걸, 조선간장이겠지만 그런 걸 찍어 드시는 것 자체로도 어떤 소화에 도움이 되고 어떤 전체적인 혈행 개선이나 체온,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어쨌든 꼭 식사하시는 중간에 드셔주시는 게 1등이겠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차선책으로 식사 후에 해주시고 바로 가글을 해주시면 뭐 큰 문제 없고요. 이제 가글을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식초수를 마신 다음에 커피나 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초물을 마신 다음에도 바로 양치를 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좀 치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고는 30분이나 지난 다음에 양치질을 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런 것을 맞아주신 다음에 바로 맹물로 가글을 해주시면 뭐 10분이나 15분 후에 양치를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습관적으로 식초 말고도 커피나 콜라, 주스 같은 그런 음료를 마셔주신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꼭 맹물로 가글을 해주시는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되려 너무 길고, 그리고 참 깜빡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요구르트 빨대 떨어진 것 때문에 제가 몸을 구부려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 건강을 또 해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저는 지금은 이제 식사하는 중간중간에 마시기 때문에 이 빨대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저도 이 빨대를 이용해서 식초수를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에 직접 식초물이 닿지 않게 드시는 방법으로 식후에 드실 때는 이 요구르트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셔주시면 되는 거죠. 드셔주시면서 가급적이면 빨대를 입안 깊숙이 넣어서 치아에 식초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그냥 깊이 넣어서 쭉 빨아 드시면 치아에 식초가 닿지 않게끔 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드시는 방법으로는 이 요구르트 빨대를 이용해서 입안 깊이 빨대를 넣고 식초를 잡숴 주시면 치아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식초를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만 제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먹는 시간은요, 식사하시는 중간이나 식사하신 후에, 식사하신 중간에 드셔주시면 밥이나 반찬이나 국 같은 걸로 입안을 헹궈줄 수 있으니까 치아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고요. 식사 후에 드셔주실 때는 그냥 드셨을 때는 맹물로 가글을 해주시고, 아예 그 치아 건강이 좀 걱정되신다면 요구르트 빨대를 이용해서 드셔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드시는 시간은 식사하시는 중간이나 식사 후에 드셔주시는 거고요. 먹는 양은 소주잔 한 잔 분량을 하루에 드시는 거고요. 하루에 드시는 총량은 소주잔 한 잔 분량 50ml고요. 이 50ml를 3등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나눠 드시면
좋은 겁니다. 맥주컵 기준에서 100ml나 200ml 물 희석해서 5대1이나 10대1로 희석을 해서 나한테 맞는 희석 비율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몇 끼니당 드시는 어떤 그런 걸 쉽게 하신다 그러면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를 드시면 3분의 1잔 정도의 비율로 드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율은 말씀드렸죠. 비율은 5대1이나 10대1 하여튼 속이 편한 정도로 드시는 거고, 방법은 빨대 같은 걸 이용해서 드시거나 꼭 드신 다음에 가글을 해 주시라는 거요. 그리고 비단 식초뿐만 아니라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걸 드신 다음에 만약에 가글을 못 해 주신 경우에는 30분이 지나서 양치질 해 주시라는 거 드리고요. 식초 드시는 법이니까 천연 발효, 예전에 이런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제 딴에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고, 옛날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식초를 구입하고 싶은데 다른 분한테서 식초를 구입해서 드셨대요. 근데 그 식초가 아마 그냥 어떤 마트에서 파는 그런 양조식초 같은 병에 담겨져서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설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기껏 비싼 돈을 주고 천연 발효식초를 주문을 했는데 그 대용량의 양조식초를 사가지고 그 양조식초를 소분해서 자기한테 보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럼 그런 사람한테 내가 한번 당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보내는 식초가 천연 발효식초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설명을 못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뭐 옛날 대장금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홍시 맛이 왜 나냐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처럼 천연 발효식초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천연 발효식초라는 걸 증명을 해보라니까, 그 만들어진 식초를 가지고 어떻게 증명해 볼 방법이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천연 발효식초를 증명한다고 하기는 뭐 하고요. 천연 발효식초를 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다 어떤 분이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 건데, 저한테 구입하신 분도 아니에요. 좀 비싼 흑초 그리고 현미식초 같은 것을 선물 받으셨는데, 이제 선물 받으신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한번 잡숴 보려고 식초를 개봉을 해보니까 식초 바닥에는 앙금이 있고 식초 중간에는 부유물이 떠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지도 오래됐지만 그렇게 식초 바닥에 앙금이 가라앉고 식초 중간에 어떤 클로이드라고 하는데